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디 갈바닉 강의를 맡은 저는 공식 갈바닉 마스터 서경선이고요. 여기 포스터처럼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바디 갈바닉으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저는 20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어요. 요즘에는 도수치료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도수치료도 보면 분야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처럼 비대칭이나 재활, 또 통증 전문 이렇게 도수치료도 분야로 이렇게 나뉘는 중에서 저는 비대칭과 재활 전문으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제가 그때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부터도 뉴스킨 매니아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바디갈바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런 바디갈바닉을 적용해서 치료를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갈바닉 전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은 뉴스킨에서 갈바닉 전류를 개발을 했다, 발견을 했다, 막 이렇게 특허를 갖고 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갈바닉 전류는 뉴스킨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갈바닉 전류는 이 루이지 갈바닉이라고 하시는 분이 갈바닉 전류를 만드는 거고요. 요분이 만든 전류를 원래는 이렇게 엄청 큰 기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실습을 할 때 이 갈바닉 기계를 정말 통증치료 기계를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이때 지금 보시면 이 통증치료로 쓰는 갈바닉 기계는 원래는 냉동고만한 사이즈로 정말 커요. 큰 기계가 요 정도로 작아진 것만으로도 기술 혁신이다라고 홍보를 하는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요 패드가 저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패드고요. 요 패드에 붙어 있는 요 부직포 같은 것들로 약간 습기가 들어가야지 전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패드가 있고 그거를 환자 몸에다 부착을 해서 이게 흡착이 되지 않으니까 벨크로로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전기치료 갈바닉 전류를 넣어주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넣어주는 예전에 쓰던 갈바닉 기계예요. 뉴스킨에서 한 일은 이렇게 커다란 갈바닉 기계를 우리가 요즘에 쓰는 바디 갈바닉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포터블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자가 전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뉴스킨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력입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에 시작된 이 혁명의 에이지락 기술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녹스 효소가 있죠. 아녹스 효소가 이렇게 막 위아래로 진폭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인데 에이지락 이 효소가 딱 들어갔을 경우에 48분 만에 0으로 떨어지는 거. 그만큼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확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때 1회 한 번 적용을 했을 뿐인데 12시간 동안 완벽하게 노화가 차단될 수 있다. 요 기술력이 바로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이게 바로 뉴스킨만의 특허 제품이죠. 요 에이지락 기술이 접합이 돼서 바디젤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자세한 설명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논문 발표해 놓은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에이지락 기술이 포함된 바디 갈바닉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케어 3종 세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뉴스킨 갈바닉의 특징은 무엇일지 볼게요. 자, 제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고 피부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 유효 성분을 얼마나 깊이 밀어 넣어주느냐가 갈바닉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요 갈바닉은 주사기 역할을 하는 거고 요 바디젤이 주사액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주사액을 어디까지 피부 밑에 진피층 밑에 그 밑에 근막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 넣어주는 것이 갈바닉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들, 필요 없는 뭉친 근육이나 아니면 염증 수치들 높아져 있을 때 그리고 셀룰라이트들을 배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노폐물을 배출을 하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바디 갈바닉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갈바닉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 갈바닉은 이름처럼 얼굴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바디 갈바닉은 바디에 적용을 하는데 피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피부 두께로 봤을 때 얼굴 피부는 엄청 얇죠. 얇고 바디 피부는 두꺼워요. 그만큼 얼굴은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코나 뭐 귓볼 같은 데들 이런 굴곡 있는 데까지 고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 전류로 만들어 놓고 얕게 들어가게 해서 내 얼굴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페이스 갈바닉은. 그리고 그만큼 얇으니까 전류를 얕게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바디는 두꺼우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얼굴은 민감하지만 바디는 그렇게 민감하진 않죠. 피부 자체에서는. 그리고 원하는 것도 여기서는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바디 피부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페이스는 리프팅이나 탄력, 보습에 대한 목적, 그리고 바디는 바디라인이나 슬리밍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도표를 볼게요.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 갈바닉은 진폭이 이렇게 작아요. 얕은 전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고정 전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를 내가 스스로 옮겨 다니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 방향에 맞게 갈바닉이 들어가는 거죠. 바디 갈바닉은 진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니까 요 페이스 갈바닉보다 10배 정도의 깊이로 또 10배 정도의 강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는 대신에 변동 전류니까 대구만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요, 전류가. 그런 갈바닉의 그 넓고 강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바디 갈바닉의 특징이고요. 그만큼 깊은 부위에 바디 허벅지나 배 아니면 둔부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디 갈바닉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많이 오는 게 그럼 부스트와의 차이는 뭐냐 그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부스트는 페이스와 바디 갈바닉의 두 개의 장점만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진폭도 크고 그리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폭이 2배 정도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불규칙하게 전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는 쉬워요. 전기치료 기계에서도 일정한 전류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변동주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변동주기는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얘가 그 스스로 알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기를. 그러기가 힘든데 요 부스트의 장점이 바로 불규칙하다는 거에 있고 그다음에 변동주기로서 진폭이 크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진폭이 커지니까 그만큼 효과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내 불규칙한 피부, 얼굴 피부가 되게 불규칙한 높이잖아요. 이런 데도 효과를 균등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된장찌개 잘하는 집이 청국장도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기계 디바이스를 잘 만드는 집이 부스트도 잘 만듭니다. 부스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페이스와 바디 갈바닉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잘 알아야 그 100%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려고요. 바디 갈바닉을. 자, 그러면 바디 갈바닉과 그러면 다른 치료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디 갈바닉이에요. 우리가 경락이나 침술이나 어떤 분들은 괄사 같은 거랑 비교하시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마사지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경락, 침술 아무리 전기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도 진피층까지 들어가요. 진피층이라고 해도 이것도 되게 좋게 얘기한 거고 피부 밑에 지방층 밑에 있는 것이 진피층이잖아요. 진피층은 피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표층 근육이 한 요 정도 돼요. 반 정도. 요 반 정도 들어가는 표층 근육에 들어가는 게 전기치료고요. 여기서 가끔씩 이제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클럭 같은 거 요즘에 마사지기 많이 나오죠. 클럭이나 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더더더더더 떨리는 기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제가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피부가 떨리고 있다는 거는 깊이가 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심부 근육이 풀릴 수 없어요. 우회에서만 덜덜덜덜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회 피부가 떨린다는 거는 깊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면 우회 진동이 없어야 돼요. 진폭이. 초음파 우리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 보시면 어때요? 아무 느낌 없죠. 근데 배 속에 들어있는 아기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내 우회 피부에 느낌이 없어야 진폭이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모든 전기치료 뭐 이렇게 마사지기 같은 거 저렴한 기구일수록 더 많이 떨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리니까 효과가 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갈바닉은 되면 어때요? 느낌이 있어요? 없죠. 느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 갈바닉은 피부 밑에 심부 근육 밑에 있는 셀룰라이트를 녹일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피하 지방까지도 들어가요. 근막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통증은 근막에서 느끼는데 이 근막까지도 투과할 수 있는 것이 갈바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전부터 뉴스킨 바디 갈바닉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일반 전기치료 기계들은
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치료,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기계들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바디갈바닉은 통증 없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환자분한테도 그렇고, 네, 치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오래 해도 되죠.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기계 중에 체해 충격파라는 기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계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 기계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억? 1억? 네. 현혜 소장님 1억이라고 한 것만 딱 봤어요. 이게 1억 4천 정도 해요. 이 기계 하나가. 근데 이 기계 보시면 헤드가 지금 두 개, 이게 트윈 헤드라고 해서 더 비싼 거예요. 헤드가 충격파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충격파 헤드가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격파는 파장이 넓은 대신에 얕게 들어가요. 통증이 넓은 부위에 하지만 얕게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충격파는 좁은 대신에 깊이 들어가요. 어떤 헤드냐에 따라서 내 치료 병변 부위에 따라서 골라서 쓰는 거예요, 치료사가. 근데 대부분 치료사는 그걸 환자 입장에서 맞추지 않고 내가 쓰기 편한 거 그냥 써요. 아프다고 하든 말든. 그렇게 대부분 쓰거든요. 근데 바디갈바닉은 넓은 부위에 깊게 들어가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충격파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운동하시거나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 분들 받아보시면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이름이 충격파잖아요. 체외에서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담석을 깨던 기계를 물리치료 기계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충격적으로 아파요. 내 몸에 정을 대고 망치를 치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이나 이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 쪽에 하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팔꿈치 같은 데 하면 진짜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는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너무 더 아프니까 못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바디갈바닉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안 아프고 빨리 좋아지니까 매우 애용하면서 네, 그때 사용을 제가 갈바닉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갈바닉은 체해 충격파 1억 4천만 원짜리 기계보다 우리 40만 원짜리 갈바닉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1억 4천짜리 기계에 권할 수 있으세요? 의료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권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못하죠. 얘는 관리도 힘들어요. 계속 씻어줘야 되고 젤도 사야 되고 되게 그리고 바디젤 이거 젤 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많은데 병원 기계도 다 젤 사야 돼요. 그냥 병원에서는 젤 안 사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 병원도 다 젤 사고 소모품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원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24시간 써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전류예요. 병원에서는 15분, 2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전기 이 주파수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근데 바디갈바닉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써도 돼요. 그만큼 안전한 전류고 끼고 자도 돼요. 그런 기계는 없어요.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홈이 파여 있는 것도 바디 쉐이핑 젤을 그냥 바디 젤을 민자였다고 생각을 하면 밀고 다녔겠죠, 얘가. 그러면 바디젤이 정말 좋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그 바디젤이 들어가지 않겠죠, 몸속에. 그 바디젤을 최대한 피부에 많이 접촉시키기 위해서 홈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도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죠. 이거 저희 뉴스킨 특허예요. 우리만 터블러스 컨택터로 이렇게 홈을 파놓은 거예요. 최대한 젤을 피부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 젤을 파놓은 거를 여기 다 끼고 불편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민자로 손바닥으로 미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이 젤이 홈으로 다 파여 있는 이 홈 안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바로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세 가지 더마틱 이펙트까지 세 가지가 트리오인데 요 세 가지로 예전에는 많이 권했었죠. 자, 아까 얘기했던 바디젤 정말 중요하고 얘가 통증 치료나 피부 깊이 들어가서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그냥 마사지 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얘가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더마틱 이펙트 그 갈바닉 하시고 나서 발라주면 튼살과 이건 피부에 되게 좋아요. 특히 튼살 그리고 성장통 있는 어린이들 피부 겉에 표면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더마틱 이펙트가 제일 좋은 건 어딘 줄 아세요? 이건 제가 썼던 건데 화상 치료 하시는 분들 있죠. 화상 입어서 피부가 오그라지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엄청 부드러워해요, 운동할 때. 그래서 병원 다닐 때도 이거 많이 발라주면서 운동시켜줬었어요. 제가 미쳤죠. 그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튼살 감소살에 이게 더마틱 이펙트를 발랐을 때 이제 출산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벌건 상처 있잖아요. 이런 상처에서 튼살을 더마틱 이펙트를 2주간 발랐을 때 이렇게 흐려진 거 보이시죠? 대부분 아기 임신하신 분들이 위에만 발라요. 위만 보이니까. 이 대부분 아래쪽에 트는데 이 아래쪽 튼살에 엄청 좋고요. 제가 바디갈바닉을 처음에 뉴스킨을 접한 이유도 이 배와 튼살 때문에 뉴스킨을 사용을 했었어요. 바디갈바닉을. 그래서 튼살에는 정말 효과가 좋다. 그거는 제가 임상으로 알 수 있고요. 이건 제 배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요번에는 아이스 댄서 이거 세정 사장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이스 댄서도 되게 좋아요. 아이스 댄서는 시원하게 파스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발라드릴 때 겨울이거나 좀 어르신이거나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많이 붓는 부위가 아니다. 근육 부위에는 더마틱 이펙트를 발라드리고 갈바닉 끝난 이후에 발목이나 손목 잘 붓는 부위들 팔꿈치나 이렇게 잘 붓는 부위나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아프다고 하실 때는 아이스 댄서를 발라드려요. 두 개를 약간 차이를 두면서 사용하시면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갈바닉의 적응증을 볼게요. 셀룰라이트 제거는 워낙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셀룰라이트 제거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셀룰라이트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이 셀룰라이트는 피하 지방층 밑에 있는 이 셀룰라이트 지방과 근육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셀룰라이트가 그러니까 지방층의 그 기저부에 있는 지방이 뭉친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것들이 혈관을 막으니까 점점 순화가 안 되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그 다리의 근육이 뭉치게 되죠. 그러면서 저리게 되고 신경도 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순환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부종이 생겨요. 요거는 하지정맥류의 제일 첫 번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하지정맥류를 보시면 돼요. 셀룰라이트는. 그럼 셀룰라이트는 기본으로 없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허벅지 임상 사진인데 좀 약한 거를 일부러 골라왔어요. 왜냐하면 강한 차이를 노는 셀룰라이트 임상을 넣으면 너나 잘해라 할까봐 제가 혹시 몰라서 약한 사진으로 골라왔다는 거. 사실은 셀룰라이트에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룰라이트 임상 사진은 워낙 다양하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뉴스킨 바디갈바닉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한테 갈바닉 강의를 원하셨으면 대부분 근육 통증에 대한 걸 또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예 근육통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나는 안 하겠다 이 마음으로. 자, 그러면 근육통 감소, 어느 근육을 푸느냐가 중요하다 부분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갈바닉 효과를 보는 방법은 일단 림프를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하체를 하실 거면 서해부, 상체를 하실 거면 쇄골과 겨드랑이, 림프를 먼저 풀어주고 하시면 효과를 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림프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있는 하체 부종을 빼고 싶다고 한다면 발부터 무릎 오금 있는 데로 빼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려놓고 밑으로 내리면서 풀잖아요. 그거 아니고 다리를 최대한 올리고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심장 쪽으로 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 치료 시 팁, 통증 유발 근육을 찾아야 돼요. 아프다고 하는 본인이 통증이 나오는 임상 부위가 아니라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원인 부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데다 문질러라는 게 아니고 통증 유발 근육을 찾아줘야 되고 통점 부위를 찾아줘야 돼요. 이 트리거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잘 찍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바디갈바닉의 차이가 엄청나요.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을 위주로 더 풀어준다.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이 통점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풀어줘야 되고 통증 부위의 바디갈바닉으로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셨을 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그럼 부위별 실제 적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굴부터 보면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다 그랬죠. 얼굴 근육 배치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바닉 할 때 이 방향으로 돌려서 귀 옆에 림프로 빼주죠. 입도 돌려가면서 해주시고. 근데 이건 페이스 갈바닉으로 외에는 많이 할 수 있는 부위니까. 바디 갈바닉을 눈에다 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바디 갈바닉으로 볼 앞에도 빠지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디 갈바닉을 너무 엉뚱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여기 턱 아래 있죠. 여기 아래
구륜근 옆에 요 밑에 하관 쪽 여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하고 빠져도 되는 부위니까. 그래서 사각턱 같은 거 없으실 때 여기에다가 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이게 뉴스킨 이제 투잡을 시작할 때 2019년이죠. 2월 모습이에요. 이게 2019년 6월 모습이고 4개월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저도 처음에 이 턱을 딱 할 때 사장님들이 다 저보고 사각을 없어지니까 여기다 갈바닉을 하라고 그러셨을 때 우리 가족은 다 이러니까 얼굴이 우린 이건 나 뼈다 안 없어진다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부스트로 인해서 더 좁아졌죠. 4개월 임상이라고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각턱 관리인데 사각턱이면서 여기에 앞면에 마비로 인해서 입 약간 삐뚤어지신 분들 있죠. 비대칭 있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적용하면 좋아요.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경추, 그다음 목 아프시다는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갈바닉을 목에다가 목 아파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경추 통증을 일단 유발하는 근육부터 볼게요. 경추 통증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옆으로 집었을 때 집히는 큰 근육. 다들 한 번씩 자기 몸 만져보세요. 목 돌렸을 때 딱 잡히는 근육 있죠? 이게 바로 경추 통증 유발근의 1번 흉쇄 유돌근이에요. 이게 제일 크고요. 이렇게 거북목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두개골이 쏠려 있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니까 여기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갈바닉을 훨씬 우회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육 시작점과 끝점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작점이 C1인데 C1이 C1이라는 소리가 이제 경추 1번이라는 소리예요. 경추 1번이면 완전 두개골 위에 있어요. 머리카락 위, 더 위. 다들 갈바닉 하세요 이러면 여기 밑을 하거든요. 머리 끝나는 부위. 아니고요. 훨씬 더 위에요. 볼록 나와 있는 두개골 바로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끝나는 부분이 C3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대면하실 때도 약간 머리에 묻어야지 맞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머리 좀 묻어도 되죠? 이러면서. 효과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에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니은자 형태로 내려주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흉쇄 유대근이 뭉쳐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근육 이 화살표 보세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육이. 그러니까 여기에 풀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페이스 갈바닉 물결 헤드를 끼셔서 요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마사지도 그 자리에 해주시고 여기가 어떻게 뭉쳤냐에 따라서 고개가 안 돌아가요. 이거는 완전히 심하게 증상이 나와서 약간 삐뚤어진 상태시고 요렇게 되기 전에는 고개가 이쪽은 요만큼 돌아가고 이쪽은 다 돌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겠죠. 요럴 때 그 목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승모근은 얘기 많이 다들 아시죠? 승모근. 제가 승모근이 뭐라 그랬죠? 왜 승모근이라 그랬죠? 전에 옛날에 한번 한 적 있는데 스님의 모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삿간 모양이에요. 삿간 모양.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다 요렇게 삼각형 아니고 요렇게 삼각형.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넓게 생겨 있고 대부분 통증은 여기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목 근육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흉쇄유돌근 왜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니은자로 풀어주시면 승모근까지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도 승모근이 다 있죠. 그러니까 푸실 때 데몬하실 때도 여기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더 좋겠죠. 아래까지. 위에만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목에는 물결 헤드가 더 잘 맞아요. 이렇게 겉에 이렇게 표층에 있는 근육에. 그러니까는 이걸로 전체 바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 우회를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적용을 했을 경우에 요분 보세요. 여기 목 근육하고 여기 목 근육하고 높이가 달라졌죠. 이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 보이세요? 갈바닉 하고 나서가 조금 더 어깨가 내려갔죠. 어깨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목 근육이 뭉쳐서 솟아있던 것이 좀 내려가서 이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 근육이 보기에 차이가 한쪽이 좀 내려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여기 요 목의 승모근이 풀린 거예요. 요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이면 돼요. 페이스 갈바닉 5분, 바디 갈바닉 5분. 한쪽에 10분만 해주면 한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럼 어깨로 갈게요. 어깨 통증 유발근 제가 지금 빨리 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어깨 통증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근육이 많거든요. 일단 승모근, 견갑골근, 소능경은 대능형근까지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어깨 통증은 능형근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통증을 많이 받아들여요. 요렇게 롬보이드 근육은 요 아까 그 승모근을 한 겹 걷어낸 근육이에요. 그 속에 있는 심부 근육이라서 요 부위를 풀어줘야지 통증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담 걸렸다고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나 오늘 담이 걸려서 어깨가 아파. 그건 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육이 많이 뭉친 거고 그걸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와요. 여기가 견갑골부터 시작해서 척추하고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능형근이에요. 마름모 형태의 근육이란 뜻이거든요. 요렇게 요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면 훨씬 통증을 잡는 데는 좋아요. 여기 푼다고 목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승모근 풀면서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견갑거근이랑 그다음에 내 대능형근 뭉친 거 여기 두 개 뭉친 것 중에 여기서 통증을 느끼는 게 점액낭염이라고 하고요. 점액낭염은 어깨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점액낭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염증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어깨를 벌려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 부분은 페이스 갈바닉으로 승모 풀어주고 바디 갈바닉으로 이 부분만 파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통증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깨 통증은 이제 정말 어깨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근이랑 어깨 이렇게 소매 형태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델토이드 삼각근이에요. 이 삼각근과 대흉근, 제가 대흉근 얘기는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가슴 앞에부터 여기 앞에로 붙어 있는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면 말려요, 어깨가. 그래서 어깨가 라운드 숄더 있거나 어깨가 말린 분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갈바닉 앞에 이 대흉근을 제가 항상 라운드 숄더는 뒤에 푸는 게 아니고 앞에를 풀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죠. 이 앞에를 풀었을 경우에 이분 보시면 내가 풀어놓고도 사진 안 찍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질 않으면 보세요. 차이 나죠? 이러면 모르겠는데? 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꼭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좋고요. 요분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견봉이에요. 어깨 견봉이라는 건 여기 어깨 앞에. 여기 앞에가 이 가슴과 비교했을 때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보는 거예요. 요 거리가 더 좁죠? 어깨가 앞으로 좀 쏠렸다는 얘기죠. 그게 갈바닉을 하면서 뒤로 좀 빠지니까 뒤로 어깨가 좀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할 수 있는 것도 15분 정도? 페이스 10분, 앞에 5분, 뒤에 5분. 그 정도면 한쪽이 확 뒤로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때 약간 그 밑에 끝에를 약간 밀어주는 느낌을 잘 주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많이 해보면 그 느낌 오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회전근개 근육. 이거는 우리 뭐 상현 사장님이나 김석사장님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가끔 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그러면 그 중에서 극하근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딱 그러면 아니요. 저는 회전근개가 아파요. 이러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회전근개는 4개로 되어 있어요. 근육이. 회전근개, 회전. 이 로테이트 커프라 그래서 어깨를 돌리는 근육이란 뜻이에요. 어깨 돌릴 때 쓰는 4가지 근육을 다 회전 근개를 해요. 극상근, 여기 위에 그 견갑골 위에 있는 극상근과 그 바로 밑에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더 아래에 있는 소원근, 그리고 견갑하근. 요렇게 뒤에 3가지 근육, 앞에 1가지 근육. 요 3가지, 이 4가지 근육의 회전 근개가 많이 뭉치면 근데 솔직히 이 근육이 하는 일이 많겠죠. 어깨를 많이 쓰니까. 그러다 보면 그 근육이 무리가 돼서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되거나 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우리가 맨날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염증 주사 맞고 막 이러는 것들이 요 근육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아픈지 통증을 잡아서 그 자리에다가 직접적으로 대주면 돼요. 갈바닉을.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딱 소원근만 해야 된다고 요 근육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이분이 어깨 빠지셨던 분이에요. 어깨가 한쪽이 빠졌다가 넣었대요. 50대인데. 그러면 정말 한쪽 어깨가 높이가 다를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50대에 빠지면. 아이들은 별로 티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깨 높이가 한쪽이 이쪽 올라가 있고 이쪽은 더 내려가 있죠. 요렇게 맞춰질 수 있는 거. 이게 비대칭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 치료한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맨날 보여드리면 병원에서 치료한 줄 아세요. 갈바닉으로 100% 갈바닉으로만. 이거 15분 치료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비대칭 어깨 비대칭 관리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차라리 이렇게 빨리 하고 발끝까지 하는 게 낫겠죠? 자, 늑간, 등 통증 유발근 해서 전거근하고 광배근이 있는데, 자, 광배근하고 전거근은 이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광배근이 여기 넓게 이 속에 있는 심부 근육에서 그 위에 표층 근육이에요. 광배근이. 그래서 광배근으로 해서 통증이 더 많이 느낍니다. 자, 갈바닉 전에 이분은 골반 수술하신 분이에요. 한쪽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바닉, 이건 제가 사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척추가 약간 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들 이거 보여드리면 척추 측만증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 볼 때 근육을 봐요. 가로로 되어 있는 근육 보이세요? 가로주름 이렇게 처져 있는 거 보이시죠? 광배근이 뭉치다 못해서 처진 거예요. 이러면 골반에 힘을 전혀 못 받아요. 체중을 이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처져 있을 정도면 근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처져 있죠, 지금. 이쪽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거 15분, 그러니까 한쪽 15분, 한쪽 15분 해서 이분은 30분 정도 하셨어요. 워낙 여기가 가로주름이 심해서. 그러면 요렇게 돼요. 척추 많이 펴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가로주름 많이 매끈해진 거 보이세요? 이거 보여드리면 피부 관리 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속에 근육이 펴져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 근육을 풀어주면 위에 보이는 데도 평평해져요. 원래 평평해야지 맞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요렇잖아요. 속 근육부터 탄탄하니까 피부가 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해도 근육이 쭈글쭈글하죠. 탄력이 떨어지는 게. 근육도 떨어져서 그래요.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광배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분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분은 본인은 매우 만족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요 사람 인자 모양 보이세요? 근육? 여기하고 여기 약간 움푹 더 들어간 부위 있죠? 요거가 눈에 보여요, 저는. 요렇게 해놓고 나면 요거, 다음엔 요거 하셔야 돼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엔 거기를 풀어요. 여기 지금 사람 인자 근육 있었죠? 여기에서 왼쪽만 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보다 조금 덜 드러나는 거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한쪽이 좀 옅어졌죠? 이 사람 인자 모양 근육이. 재밌죠? 저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재밌어요. 15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이쪽 15분, 이쪽 15분.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이 사람 인자 모양 근육이 있으면 내가 허리가 잘 안 숙여지는 것도 있지만 앉아있지 못해요. 이렇게 딱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어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요 근육 잡는 거, 이렇게 근육 어느 부위가 차이가 난다. 비정상적으로 주름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잡는 거고요. 자, 요분도 보시면 요쪽에만 주름이 더 있죠. 옆구리에. 이분 뚱뚱해서 주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도 여기에 있는 근육이 늘어지니까 탄력이 떨어진 거예요. 요것도 15분 하면 이렇게 주름이 좀 옅어지죠. 이분 이제 매끈해요. 이분 몇 번 더 관리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번 가지고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갈바닉이에요. 자, 그러면 요 광배근하고 늑간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제가 허리 근육 얘기할 때 전에 그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모서리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 관절, 요 근육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딱 짚은 여기를 풀면 돼요. 꼬리뼈가 여기에 있고,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진짜 내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게 정말 좋은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라 꼬리뼈가 여기에 있고 하나, 둘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하고 요 자리가 관절 부위예요. 제가 저번에 짚었던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요. 이거 그래서 해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삼각형으로 그려서 양 옆에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부위를 센터 잡아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거기하고 요 기립근 쪽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 허리 기립근이 세로로 되어 있어요. 허리 기립근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데 요 세로로 되어 있는 기립근을 앞으로 숙여지도록 하는 숙였다 폈다 하는 근육이에요. 이 기립근이 뭉치면 허리를 못 숙여요.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걸 못 들어요. 뭐 우리 여기 우리 유너스대에도 허리 통증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기립근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 척추 전기치료 갈바닉 기계도 척추에다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척추를 가로로 미는 분들도 봤어요. 그건 아니고요. 척추를 가운데 놓고 양 옆을 파는 거예요. 여기를 파주고 이 기립근을 마사지 이렇게 바디 갈바닉으로 풀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빨리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분 보시면 허리 숙였을 때 똑같이 숙인 거예요. 숙였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높이가 이만큼 더 내려가죠. 이게 바디 갈바닉으로 기립근을 풀어주면 숙여져 있는 것이 달라요. 요 정도 굽히고 살던 분이 이분은 자기가 최대한 내린 거예요. 전후 더 비교하고 싶다고 자기가 정말 최대한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다고 요 정도 숙이고 살던 분이
요렇게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몇 분 했을까요? 허리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한쪽 10분, 한쪽 10분, 20분만 하면 이 정도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재밌어요. 비교하면서 더 내려가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요거는 길이끈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체로 넘어갈게요. 7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하체 문제의 대표적인 증상 보시면 하지정맥류, 하체 부종, 하체 비만 3종 세트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거 다 말은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고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발목에 있는 건염증의 부위,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발목 관절의 만성 통증. 요것도 두 개 다 통증 부위. 이게 세 개, 두 개가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종아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손바닥보다 차가운지, 열이 나듯 뜨거운지, 탄력이 없이 흐물흐물하는지,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빵빵하게 부어있는지, 속에 멍울이 있는지, 누르면 아픈지, 손으로 눌렀다 뗐을 때 자국이 오래 가는지. 이 중에서 대부분 하체 때문에 연락 오신 분들은 한 대여섯 가지 그래요. 나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다리 발에 수족냉증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왜 발이 뜨거워서 나는 발을 들고만 잘 수 있다 막 이런 분도 있고 여기에서 많이 개수가 속하는 거일수록 당연히 통증을 느끼겠죠. 자, 그런 분들은 종아리는 사실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왜냐? 심장이 중간에 있는 약간 상부에 있는 심장에서 피를 온 몸에 내보내죠. 내보내서 밑으로 내려가요. 생활을 하고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갔는데 이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장으로 다시 피가 가죠. 그러려면 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잘해줘야 돼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야 온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종아리에서 펌프질을 잘해야 위로 피가 올라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펌프가 약해요. 그럼 얘가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하체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요. 그게 바로 순환장애고 이런 분들은 바디 갈바닉도 좋고요. TR도 하시면 더 좋겠죠. TR 하면서 바디 갈바닉 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편막이 정상적으로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 막아주고 올라갈 때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손상을 받아서 여기 뭉쳐있는 거예요. 정맥이. 막힌 거죠. 한마디로. 판막 주변에. 그게 바로 하지정맥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붓고 부으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셀룰라이트 오고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왔을 때 저희가 하지정맥류 때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저 원래 레이저 치료 수술하기로 약속 잡다가 바디 갈바닉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업을 안 했으니까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요거 보세요. 요런 분들 이건 요렇게 정맥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바디 갈바닉으로 풀어줬을 때 이렇게 풀어진 건데요. 젤을 이 정도는 정말 많이 짜셔야 돼요. 효과가 빨리 안 나오는 분들은 젤이 부족한 거예요. 젤을 충분히 바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한 1단계 정도라고 치면 이건 한 3단계 정도 돼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병원 가면 100% 레이저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레이저를 했을 때 여기 레이저 하면 여기가 터져요. 여기 레이저 하면 여기가 터지고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는 계속 또 수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처음부터 권하질 않아요. 요즘에는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이 수술은. 이렇게 해서 하지정맥류에도 갈바닉이 좋다 얘기고 이거는 종아리 뭉친 근육 저희 전에 중케어할 때 한 거였는데 이거 재영 사장님 다리예요. 근데 재영 사장님 딱 오른쪽 갈바닉 안 한 다리만 봐서도 그렇게 많이 뭉친 다리는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해놓고 보면 차이가 나죠. 다들 하체 부종, 하체 비만 이럴 때 바디 갈바닉 하시는 분들은 나는 하체 뭐 그렇게 허벅지 안 두꺼우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마른 분들도 뭉쳐있다는 얘기죠. 부어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분들도 갈바닉이 필요하다. 하체는 무조건 쏠리니까. 이렇게 갈바닉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종아리 굵기 차이 날 정도로 부종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려놓고 해야 돼요. 내려놓고 하시면 안 되고 하체는. 자, 그래서 종아리에 했을 경우에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벌겋잖아요. 이런 분들은 100% 발이 뜨겁겠죠. 누가 봐도 지금 충혈되어 있잖아요, 발이. 이러면 발이 뜨겁거나 붓거나 빨리 붓겠죠, 이런 분들은. 그거를 갈바닉으로 순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색깔이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순환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정도 빨개지신 분들은 다리가 저리다고 했을 거예요, 본인이. 난 다리가 저려. 다리가 저리고 발목이 잘 안 올라가.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100% 다리가 이래요. 그때 갈바닉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족저근막염 들어가 볼게요. 다리는 그렇게 셀룰라이트랑 하체 부종은 풀어주시고, 족저근막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엄청 깊이 있는 근막이에요.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여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는 발을 깊이 꽉 눌러보면 집히는 질긴 근육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근막이에요. 그 근막이 여기쯤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구두를 신거나 계속 불편한 신발을 신으시거나 딱딱한데 오래 딛거나 이런 분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염증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 염증이 생기다 보면 부으니까 다리가 다 이렇게 아톰 다리가 돼요. 원래 아킬레스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 범위고요. 이게 부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다리를 보면 알아요. 내가 많이 부었거나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이거는 자기 다리를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도 비슷해요. 아킬레스 건염은 여기 아킬레스 건에 염증 생긴 거. 그럼 여기서 질문, 건과 인대의 차이 아세요? 건, 미경 사장님 아실 것 같은데, 텐던하고 인대, 리가먼트하고 차이. 건은 뼈하고 근육을 연결해요. 아킬레스 건 하면 종골, 캘키니우스하고 종아리 근육하고 연결하는 게 건이에요. 거기에 건에 염증 생긴 거. 정말 쉽죠. 인대는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무릎의 인대, 무릎 통증은 이제 무릎에서는 인대 얘기 많이 하고 다리에서는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요때 갈바닉은 발바닥에 해주시는 거예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여기 풀어주고 바디 갈바닉으로 넓게 풀어주고, 아킬레스건도 여기 양 옆에 여기 페이스 갈바닉으로 파주고 여기 종아리 위에 풀어주고, 아킬레스건이면 무조건 종아리까지 풀어줘야 돼요. 자, 무릎 들어갈게요. 무릎 인대, 양 옆에 인대, 무릎의 인대는 몇 가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 무릎 인대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전십자, 후십자, 내측 인대, 외측 인대. 근데 대부분이 여기 전십자랑 내측 인대를 많이 다쳐요. 그래서 안쪽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여기 반월상 연골 쪽도 많이 그렇고. 그래서 슬개골이 있으면 슬개골을 푸시는 것이 아니라 슬개골 주변에 요 양 옆에 요런 부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슬개골 옆에 따고 바디 갈바닉으로 주변 풀고, 그리고 여기 허벅지 위에 대퇴사두근 약간 아래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바디 갈바닉으로 풀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무릎 통증 가라앉고요. 그리고 무릎에 인공관절 넣으신 분들 갈바닉 가능합니다. 다들 인공관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능해요. 절대 인공관절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더 근육이 잘 뭉치니까. 이 부분 풀어주시면 되고, 뼈에는 하지 마세요. 슬개골에는. 자, 그리고 발목에 만성 통증 해서 발목이 이렇게 꺾이죠. 대부분 바깥쪽으로. 반대로 꺾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되죠. 요 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요분은 아이스를 해야 돼요? 뜨거운 걸 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채팅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 다들 뭐 잘 얘기하셨겠죠? 아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스를 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태예요. 이분이 이렇게 똑같은 상태인데 3일 됐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는 뜨거운 걸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고요. 그럼 똑같아요. 바디 갈바닉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디 갈바닉은 그날 당일부터 해도 돼요. 다치자마자도 가능해요. 근데 다들 이렇게 많이 붓고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갈바닉 건드리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아니고 발목 다치자마자 바로 했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은데, 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냐면 다치자마자 갈바닉이라는 것이 이완을 시켜주는 거고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부어있는 부위가 더 많이 부어 보여요. 붓기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빨리 붓고 빨리 끝나는 게 낫죠. 차라리 갈바닉을 해서 빨리 붓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빼주면 돼요. 갈바닉으로 하시고 아이스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를 해야 되냐 뜨거운 걸 해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다치자마자도 갈바닉 해주고 그 위에다가 아이스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붓기도 덜 붓고 통증도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요 부위에다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왜 안 내려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바디 갈바닉 하나는 물리치료실 하나예요. 진짜로. 근데 잘 썼을 때.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물리치료사 20년이나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바디 갈바닉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는 부위만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손을 믿지 마시고 사장님들의 손을 믿으세요. 사장님들의 손에 쥐어있는 갈바닉을 믿으시면 되고요. 손에 쥐어있는 바디 갈바닉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함께 우리 더 많은 분들한테 갈바닉의 기회와 갈바닉의 효과를 전해줄 수 있는 은여수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